네, 안녕하세요.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무상고 무아 중에 진도를 좀 나가고, 그러니까 삼법인에 대한 진도를 나가는 중에 무상과 고, 그리고 고에서 연결되는 락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행들의 가라앉음이란 주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무상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일부를 사실은 좀 이제 상세한 설명을 유보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또 좀 이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요. 잠시 지난주 수업을 정리한 내용을 좀 복습삼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3법인 3 무상고락 1. 법 가운데 열반을 제외한 행, 즉 오고는 무상과 고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열반과 행으로 법이 구성되는데 열반 아닌 것 행이 오온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잘 보았죠. 자, 그렇게 오온은 무상과 고의 특성을 가진다. 이때 무상은 무엇입니까? 무상은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은 그 성질 때문에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즉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인데 요때 이제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말이 격에 나타나죠. 역으로 말하면 행들의 활성 상태는 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무상개성이 나타나죠.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 와야 담미노 우빠찌뚜 와 니루짠띠 때상 우빠 사모 수코띠. 참으로 행들은 무상하다.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그들은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이때 안의 무상의 원인경 등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즉 일체의 무상을 말하면서 그 생겨남의 원인과 조건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상은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 다른 조건들과의 재결합에 의한 현재 상태의 상실 포함에 의해 무너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상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에 의해서 무너지는 성질, 이것이 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한 유위의 특징경은 유위, 즉 행의 특성을 생겨남과 무너짐과 변화가 알려지는 것으로, 무위의 특징경은 무위, 즉 열반의 특징을 생겨남과 무너짐과 변화가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이미 생겨난 것으로 유위와 무위에 적용되는 특성입니다. 교재를 좀 더 보완해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는 나의 바람에 견주어 무상의 특징에 따르는 불만족이다. 요거 행들의 활성 상태다. 무상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았고, 3. 고와 락에 대해서는 행복경이라는 아예 경 이름이 행복인 경이 두 개가 있었죠. 행복경 1, 2번에서 행복경 1번은 태어나면 고고 태어나지 않으면 락이다. 그래서 태어나면 예상되는 고와 태어나지 않으면 예상되는 락이 있다 라고 알려주고, 행복경 2번은 그 중에 태어남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함, 미고고 만족이 락이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만족하지 못할 때 또는 기쁘지 않을 때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만족할 때, 기쁠 때에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는다 라고 행복경이라는 두 개의 경이 이렇게 그 행복하다는 거, 괴롭다는 거, 그 근본의 자리를 설명해주는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교재로는 106쪽입니다. 106쪽 아래편에 행들의 가라앉음, 가라앉음 우파사모라는 용어가 있죠. 자, 요 이야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했다.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정말 어떤 주제이든지 부처님이 우리 삶의 진정과 관련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건 참 다행이에요. 오늘 보아야 하는 행들의 가라앉음, 여기에서도 행이라는 게 오온이잖아요. 이 오온이 가라앉는다 라고 하는 거, 오온이 어떻게 무상한 성질을 보여주길래 가라앉는 것일까? 가라앉히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 결국은 삶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우리가 이 주제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게 보면 뭐니 해도 인식하는 거고 행위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관심, 원어로는 참다죠. 관심이 행위 상태를 들쳐 업고 가서 인식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인식은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관심이 들쳐 업고 가서 내려놓는 이거하고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인식이 행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인식을 가공하는 과정이 있다. 이 가공 과정을 닦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닦아 안에서는 중심의 심, 마음이 자리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좀 보자면 결국은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과정이니까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봐야 하죠. 인식. 1차 인식 그렇게 해볼까요? 1차 인식 어떤 과정인가요? 안, 입이 설신의 6네이처가 있어요. 그리고 색, 성향, 미촉, 법. 요 외입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여기서 식이 새끼 쳐진다, 출산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럴 때에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 요것은 인식의 객관이죠. 그런데 외입처라는 객관을 인식해서 외입처를 아는 거로의 식, 마음이 생겨나죠. 이럴 때에 이 객관을 인식하는 주관에 대해서 경이 알려주는 특별함,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네이처 이것이
하나의 주관이죠. 그런가 하면 행위 상태를 들춰 와서 인식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관심. 여기에 이제 라가가 얹어지면 어떻게 돼요? 욕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친 관심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욕탐, 관심이 주관, 공동주관 두 번째 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해가지고, 식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이때 식은, 웨이처, 객관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실은 요 융내입처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에서는 이 융내입처를 부처님이 설명하셨다,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찬탄받아야 하는 특별함의 대표적인 특별함의 하나로 나오죠. 그럴 때 이제 경이 설명하는 바 보면 내입처 안입이 설신의 요거는 사실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상태,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요런 게 그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마찬가지 신식과 신근 그리고 의식과 의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거는 말하자면 뭐죠? 요거는 몸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내가 숨쉬고 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이 몸뚱아리라는 거는 몸이 아니고 그냥 고기 덩어리고 시체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라고 할 때 이게 내 몸이 되는데, 몸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그 인식의 접점으로의 역할을 하죠. 그걸 근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자면 안근 내지 신근, 요건 몸이요. 그리고 요 몸은 오온으로 말하자면 색이요. 객관 중에서 색성향 미촉, 요거 색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거는 안의 색이고 요거는 밖의 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런 구성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내이처가 욕탐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외이처를 인식하면 식이 생긴다. 식이 출산한다. 그래서 다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죠. 요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여기도 안식이 있는데 여기도 안식이 있죠. 요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내이처라고 하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업의 소멸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죠. 이전에 업이 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지어놓은 업이 있다. 그럴 때 이전의 업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안입이 설신의 융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거 뭔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일이 하나 있죠. 행위라고 하는 요거. 행위가 기본적으로 중생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행위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행위하고 나서 상이 잠재한다라는 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식이 머문다. 그리고 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새로운 존재가 구성이 되죠. 그럴 때 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한순간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결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
그 업의 결과로 식이 머물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온 과정이 길죠. 매 순간순간마다 머문 식이 쌓여있죠.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에 지금 머문 식이 가서 더해지니까 식의 무더기가 늘어나는 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알죠. 그렇게 존재가 새로워지는 가운데 그게 순환 구조에 의해서 되돌아오면 식과 명색이라는 상태가 되면서 그것이 지금 삶의 과정에 활성화되면 육네이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가 이전의 업이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업이라는 그 무더기 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을 구성하는 안식 내지 의식 요거는 누적된 것이다. 과거가 누적된 식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겼다라고 할 때 요거는 누적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정보분임을 보고 정보분임이라고 아는 딱 그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이 생겨나면 이제 경은 다시 요 세 가지가 함께 한다. 그래서 삼사화합 촉이라는 표현을 쓰죠. 삼사화합 촉. 이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근경식의 삼사화합 아니에요. 경은 분명히 내입처, 외입처, 식. 요것의 삼사화합을 말해준다고. 요거 어긋나면 안 되죠. 이래서 삼사화합 촉하면 여기서 수. 느낌이 생긴다? 느낌이 경험된다. 요거 뭔가요? 정보분임이라는 대상이 그러니까 객관으로 정보분임이 앞에 있잖아. 해피스님이라는 주관이 정보분임이라는 객관을 보고 정보분임이다라고 아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는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니 여기서 느낌이 생겨서 경험되는 거야. 그러면 정보분임 생각에는 어때요? 제가 정보분임을 보고 정보분임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할까? 정보분임 때문에 행복을 경험할까?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지. 분명히 알려줄게. 나는요 지금 이 순간 정보분임이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내 앞에 정보분임이 있다라고 알고 진행된 삶의 과정에서 정보분임을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요렇게 이게 아주 굉장히 사실은 경은 있잖아요. 특히 35번 상류따, 6처 상류따 있잖아. 몇백 개의 경부터 니까야 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들이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요 부분이 삶의 중심이야. 여기서 바로 정보분임을 알고 정보분임에 대한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는, 박보분임을 보고 박보분임이라고 알고 박보분임 덕분에 즐거움을 경험하는.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법부님 두 분 계시니까 두 분 보고 다 행복을 경험했어. 즐거움을 경험했어.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나의 삶을 오직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박보부님 우리 여기에 이 공부가 정말로 부처님 공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이래 할 때 내가 그 10명 모두를 다 보고 알고 행복을 경험하고 100명을 보고 행복을 경험하고 1000명을 보고 행복을 경험하고 이러면 그만큼 나의 세상이 내 삶이 행복하지.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10사람을 만나고 100사람을 만나고 1000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내가 오직 아무개여 아무개 때문에 내가 행복을 경험했어. 요래 할 수 있으면 내가 세상 어디 가든지 다 나의 삶이 행복하잖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 뭐죠? 바로 여기서 공동주관으로 오는 욕탐이 그 역할을 해주죠. 욕탐을 잘 제어해가지고 세상 누구를 만나도 나는 행복을 경험할 뿐이야. 이래 한다면 깨달은 거지요. 이제 요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이처, 웨이처, 식에 의한 삼사화합, 촉수 요 과정은 무지하게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삼사화합촉을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잘못하는 이런 오류가 있고, 또는 요새 참 누굴 특징지어 말하기는 그렇지만 참 요즘 우리한테 자주 접해지는 것이 네이처와 웨이처라는 것이 오직 다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또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특히 색성향 미촉 법을 복수로 다 표현하죠. 그리고 하여간 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하지,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내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이거 아니요.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삶을 알 수가 없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네이처부터 수까지를 이렇게 진행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식이라고 하는 게 대상을 아는 거지만 단지 대상에 대한 암이 아니고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 거야. 식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마음이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식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인식을 한다고. 식은 인식을 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1차 인식에서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개의 공동주관이 나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겨난 식의 2차적인 인식 과정에서도 수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식과 또 하나의 공동주관이 참여해서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죠. 이때 여기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뭔가요? 상이죠. 이 상은 어디서 온 건가요? 행위를 통해서 잠재한 거죠. 쌓여 있으니까 상온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대략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놓고 좀 특정 지어보면 요거 어때요? 안근 내지 신근과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게 안의 색과 밖의 색이죠. 요거 합해가지고 색이야. 요거 뭐야? 수. 상도 있네. 행위. 요게 뭐예요? 행위라고. 그리고 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식이진 식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세 군데나 나오지만 어쨌든 이거는 식이요. 그래서 이제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해가지고 심을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알죠? 심이 마음이라면 심이라고도 하는 거, 의라고도 하는 거, 식이라고도 하는 거, 이 공통된 것. 그래서 우리가 심의식, 마음에 대해서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거라고 하는 공동의 이제 그 동질성을 보아야 하고, 이 동질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에 의해서 마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심이라고, 어떨 때는 의라고, 어떨 때는 식이라고 하는가.
동질성과 차별성의 양 측면에서 심의식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이라는 마음이 딱가 안에 있는데 그것이 그 출발 자리에 식이 있고 식이 있고 식이 있는 이런 관계를 보여줘요. 의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 마땅치 않으니까 설명 생략하고 단지 심이든 식이든 작용의 측면에서 뭔가 함께하면 의라고 한다. 그래서 행위에서 의업 이런 말이 나오고 내입처에서 의 해가지고 요런 의가 있는가 하면 몸과 함께하는 식 이래서 요 상태를 또 의라고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런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인식과 행위라는 것을 간략하게 그려보니까 그 안에 오온이 있어. 그래서 정보분이 오온이 다 들어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오온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행들의 가라앉음입니다.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인데 고인 행들의 활성 상태의 해소를 가라앉음이라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밖의 색은 꿰뚫음경이 지적하든 나의 바람과 무관하게 단지 지수 화풍의 결합 위에서 사실 즉 무상 가운데 머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상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과의 괴리에 따르는 불만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의 색과 관련한 고의 해소는 상하기를 바라는 심의 작용의 제어로서 얻어지는데 관심의 제어입니다. 이것이 밖의 색에 대한 가라앉음입니다. 자, 행을 가라앉히자라고 지금 행들의 가라앉음을 보죠. 근데 왜 행을 가라앉혀야 되죠? 행은 무상한 특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이 괴롭다라고 하는 행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고를 멸하고 락을 생겨나게 하려면 고를 생겨나게 하는 무상하다는 그 특성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거죠. 행들의 가라앉음, 무상을 가라앉히는 거야.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색수상행지 5온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 뭘 받느냐 하면 밖의 색. 밖의 색 뭐죠? 색성향 미촉이죠. 법은 제외한 색성향 미촉이라는 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야. 이것은 이러한 색성향 미촉은 이거 전혀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거 아니고 꿰뚫음경에서 말해준다고. 꿰뚫음경 이야기가 바로 한 장 넘기면 앞쪽으로 한 장 넘기면 그러니까 104쪽 중간에 그 경 적어놨어요. 꿰뚫음경은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 찬달을 제어한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 즉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 밖의 색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로서 머물러. 여기서 사실은 뭐야? 무상을 말하죠.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그냥 밖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머물 뿐이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문제는 바로 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데에 공동주관 2번 요탐이라는 것이 행위 과정에서 생겨난 탐진치를 싣고 온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밖의 색과 관련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이러한 것의 문제는 욕탐에 있다. 그러니 욕탐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금 읽어드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밖의 색과 관련한 고의 해소는 상하기를 바라는 심의 작용의 제어로서 얻어지는데 관심의 제어입니다. 이것이 밖의 색에 대한 가라앉음입니다. 행들의 가라앉음 중에서 첫째, 밖의 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어서 안의 색은 몸이어서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지만 이랬어요. 안의 색 뭔가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죠. 안의 색은 일단 몸이야. 그런데 밖의 색하고 안의 색하고는 물질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죠. 똑같이 다 물질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의 색이라는 요거는 내 몸이기 때문에 정거부님 내 몸을 이것도 물질인데 뭐 해가지고 밖에 있는 물질하고 똑같이 우리가 간주하지는 않죠. 그거는 어찌 보면 바보라고 해야지 뭐. 내 몸과 그냥 밖에 있는 물질을 구분두었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밖의 색은 그러함으로 참다를 제어하면 되는데 안의 색은 몸이기 때문에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일부야. 그래서 나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색이기 때문에 색이 가지는 제약이 있어. 색이 가지는 제약, 즉 지수 화풍의 결합 위에서 무상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몸이 물질이니까 지수 화풍으로 구성된 거여서 물질이라는 측면에서의 무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는 어떤 현상이 따라와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뒤따라오죠. 요거 우리 괴로운 무더기 큰경에서 말하는 색의 위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즉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과의 괴리에 따르는 불만족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내 몸은 이렇게 바라지만 어쨌든 물질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이 몸이라는 거, 이 물질 이것 보고 그 무상하다는 것에서 내 몸은 예외가 되기를 이라고 바라는 거는 사실과 괴리된 삶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 그래서 안의 색과 관련한 고의 해소는 1. 지수화풍의 결합의 제어를 통한 건강의 유지와 2. 상하기를 바라는 심의 작용의 제어로서 얻어지는데 관심의 제어입니다. 이것이 안의 색에 대한 가라앉음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색과 관련한 가라앉음은 이 관계로 볼 때 욕탐을 가라앉히면 되는 거거든. 욕탐을 제어하면 되거든. 그런데 안의 색이라는 요 몸은 욕탐을 가라앉힌다라는 것만 갖고 몸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 거야. 왜? 이거는 그대로 물질들이 결합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보아야 한다,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도 어쨌든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현실이 주는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것이 안의 색에 대한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작용으로는 관심을 제어해야 한다. 두 가지 색에 대한 가라앉음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수는 좀 접어두고 오온 중에서 상과 행과 식은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고 무너집니다. 행위는 심의 지향과
탐진치 그리고 자의를 조건으로 질적 차별을 가져오는데 번뇌의 정도에 따라 생겨나고 무너집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상행식이라는 거는 이 상은 어떻게 생겨나죠? 행위 예술. 그죠? 행에 의해서 잠재하는 거야. 이 행의 번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상이 잠재한다고. 그래서 번뇌라는 그 조건 하에서 상은 행에 의해서 생겨나. 그런가 하면 식은 어때요? 식도 마찬가지 행이 번뇌와 함께 할 때 머무는 거죠. 그래서 식도 번뇌에 의해서 생겨나. 그런가 하면 행이라는 건 어때요? 행은 이 행위 그 자체잖아. 그죠? 행 자체, 업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대로 번뇌가 없으면 머물지 않는 거라고. 중생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번뇌가 함께하기 때문에 행온이라고 역시 흔적을 남겨서 쌓여있다고. 이러기 때문에 상과 행과 식이라는 것은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번뇌가 있으면 생겨나고 누진 번뇌가 다 부서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과 행과 식의 가라앉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번뇌라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제어해주면 번뇌가 제어되는 만큼 행위가 질적으로 향상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과 행과 식은 가라앉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메커니즘적으로 각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수는 그지? 색과 상과 행과 식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요건 뭐 좀 단순하지 뭐 그냥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대로 색은 밖의 색은 요렇게 가라앉히고 안의 색은 요렇게 가라앉히고 상행식은 역시 그러니까 번뇌를 가라앉힘으로써 그 유위적인 형성작용을 제어하는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복잡한 거야. 그죠? 요 수가 복잡해. 자, 그 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수는 신에 속한 것과 심에 속한 것 그리고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촉은 안팎의 색의 영역인 안촉 내지 신촉과 색 아닌 것의 영역인 의촉으로 구성됩니다. 요거 이런 얘기죠? 삼사화합 촉에서 수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 촉도 6가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안에서 생긴 안촉.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이 만난 것으로의 안촉. 이와 성과 이식이 만난 것으로의 이촉. 해가지고 6가지 촉이 있죠. 이러한 6가지 촉 중에 안팎의 세계 영역인 안촉 내지 신촉. 대상을 기준으로 볼 때 색성향 및 촉이라는 이 밖의 색을 기준으로 한 요 5가지. 요 5가지에서 생겨나는 안촉 내지 신촉이 있고 요거는 어쨌든 색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촉이죠. 그런가 하면 색 아닌 것으로의 영역인 의촉. 의촉은 뭐예요? 의와 법 그리고 의식이 함께하는 게 의촉이죠. 여기서는 이건 명확하게 하나 보자는 거는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색의 영역이 있고 색이 참여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인식 과정에.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색의 영역과 색의 영역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때 심에 속한 것과 의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은 상행식의 가라앉음에 의해 가라앉고 안촉 내지 신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은 밖의 색의 가라앉음에 의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신에 속한 것은 안의 색의 가라앉음, 즉 깨달음 이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음,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도 안의 색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신에 속한 것으로의 고의 일부는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는 생명의 조건 때문에 단지 이 몸을 연한 육처에 속하는 것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해서 아라한에게도 몸의 영역에 따르는 괴로움은 남아있다. 이 얘기를 직접 해주죠. 또한 이제 화살경에서 말하는 유명한 이야기. 정보부님 혹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뒤에 보기로 하고 네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말씀이 화살경에 나오는데 두 번째 화살을 맞기 이전에 첫 번째 화살의 자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제가 되는 거죠. 요게 조금 이야기가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지난주에 밀어놓은 이제 그 부분 연장선인데 어려워. 그래도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뭐 이제 이쪽 부분은 좀 지우고. 요렇게 수라는 거, 요 정보부님, 요 수는 네네. 대상을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알고 경험하는 거야. 정보부님이다라고 아는가 하면 정보부님 때문에 즐거움, 행복을 경험했어. 요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수는 기본적으로 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경에 많은 곳에서 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락, 고, 불고 불락. 수, 느낌 또는 느낌의 경험.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교재 밑에 보면 제가 경을 하나 소개했거든요. 48번 상류따에 38번 분석경 3번이 있어. 분석경이라는 거 대개 이제 그 부처님이 특별하게 요거를 직접 정의해 주는 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자, 분석경 3번.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즐거움의 기능 락근, 괴로움의 기능 고근, 만족의 기능 희근, 고뇌의 기능 우근, 평정의 기능 사근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신, 몸에 속한 즐거움, 신에 속한 편안함,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기능이라 불린다.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신에 속한 괴로움, 신에 속한 불편함, 신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만족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속한 즐거움, 심에 속한 편안함, 의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만족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속한 괴로움, 심에 속한 불편함,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고뇌의 기능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평정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한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요 평정의 기능이라 불린다. 5가지 기능이 느낌을 설명해주고 있죠. 거기서 비구들이요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움의 경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거 뭐죠? 기본적으로 수, 느낌, 경험은 락고 불고불락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분석형 3번에서는 분석형 1, 2, 3번이 다 그런데 3번을 본 거야. 이 3번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을 하죠. 즐거움의 기능, 락근 그리고 만족의 기능, 희근 수많았어. 요거는 즐거움의 경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렇게 지금 대치시키고 있죠. 동치시키고 있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괴로움의 경험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역시 고근, 우근 수많았어. 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근, 평정의 기능은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이렇게 지금 대응해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5가지 기능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능은 인드리아야. 그래서 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것도 있고 또는 신근,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 그래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요것도 5가지 기능으로 나오죠. 뭐 요런 하여간 어떤 역할 뭐 그런 거야. 그럴 때 락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여기 락이 숙하거든. 두카. 두카. 두카 맞습니다. 두카가 먼저네. 두카. 하긴 그래야 번역이 맞지. 두카. M 하나 붙여서 아수카. 요렇게 이제 쓰이는데 이때 락근이라는 것은 수카인드리아예요. 같은 말을 써. 희근은 소마나사 인드리아. 고근은 그대로 두카인드리아. 우근은 도마나사. 우리 도마나사는 많이 보는 단어죠. 육체의 고통. 아니지. 육체의 고통은 이쪽이지. 그러니까 정신의 고통. 그 다음에 사근은 우페카라는 표현을 쓰죠. 우페카 인드리아. 그래서 보면 수카라는 말을 같이 쓰지만 수카라는 행복이라는 느낌하고 수카 인드리아라고 말할 때는 인드리아가 붙으면서 차별이 되는 거야. 이렇고 소마나사 두카 인드리아, 도마나사 인드리아, 우페카 인드리아 이러는데 지금 분석경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 5가지 기능이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는 거죠. 어떻게 정의하나요? 먼저 즐거움의 기능 수카인드리아, 줄여서 수킨드리아라고 했죠. 첫째로 신에 속한 즐거움 또는 신에 속한 편안함.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 행복하다, 좋다라는 상태를 즐거움과 편안함 2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카와 사따라는 2가지로 말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는 뭐지? 신, 몸에 속한 거.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에 속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 락고 불고 불락 요거를 좀 확장해서 보면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는 거야. 진짜 정보부님은 한의사 하시니까 더 잘하시겠다. 이 몸의 상태가 네네. 몸의 상태가
약간 잘 좀 조화롭고 뭐 상태가 좋으면 그 몸이 그대로 즐거움 이런 게 있겠지. 즐거움보단 편안함에 더 가깝다고 그래, 생각해요. 좋아. 여기서도 편안함을. 편안함. 그래. 네네. 좋아. 건강함. 그래. 바로 하여고 몸 자체에서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지금 신에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능이 첫 번째 몸에 속한 즐거움과 몸에 속한 편안함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해요?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신의 촉이라는 건 뭐겠어요? 안이비설신의 중에 여기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부터 신까지는 몸의 영역이야, 그죠? 물질의 영역. 그러면 여기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거기서 3, 4화 앞에서 안촉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지 신식, 그러니까 신과 촉과 신식이 3, 4화 합하면 신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안촉 내지 신촉이라는 거는 결국은 몸에 속한 안근 내지 신근 몸에 속한 촉이죠. 몸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 3, 4화합 촉하는 거를 말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촉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돼요. 3, 4화합 촉 이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와 새끼처진식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설명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3, 4화합 촉을 통해서 느낌이 생겨나는데 3, 4화합 촉 가운데 중심되는 개념을 어디에 두는 거야? 색 내지 촉이,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에 두는 거죠. 그죠? 바로 안이비설신 5가지 주관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을 그대로 인식해서 촉한 것. 그래가지고 즐거움의 기능이란 무엇냐라고 하니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요거 잘라가지고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색 내지 촉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 몸의 영역, 물질의 영역 요걸 놓고 거기에서 보면 몸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어.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을 대상으로 인식되어서 3, 4화합 촉한 안촉 내지 신촉, 신의 촉이라고 말한 거. 여기서 신의 촉이 그러니까 신과 촉 요게 아니라 안이비설신과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 몸의 영역에서 발생한 촉이라는 거야. 그것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 편안함. 여기서는 요걸 구분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신에 속한 즐거움, 신에 속한 편안함이라는 것은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5가지 기능으로의 몸이고, 신촉이다, 신의 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이비설신 몸의 영역에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의 영역을 인식해서 거기서 3, 4화합 촉한 것, 거기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 뭐 이 경험, 요것이 즐거움이다, 즐거움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락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락근, 이 락근이 뭐냐라고 하면 의와 법의 관계, 의와 법의 관계, 마음에 속한 얘기는 좀 배제하고 몸에 속한 거, 몸의 영역에서 물질을 인식해가지고 물질 영역에서, 몸의 영역에서 3, 4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 요렇게 지금 삶의 과정, 그러니까 삶을 놓고 절반을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몸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건데 그게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편안함 이런 느낌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촉해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삼사와 촉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어. 해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락근이라고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묶어놓은 거야. 그걸 묶어놨어.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무엇이 괴로움의 기능인가? 두카인드리아잖아요. 괴로움의 기능이라는 거는 똑같아. 이거는 그대로 신에 속한 괴로움, 신에 속한 불편함, 신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 고라고 하는 것이, 그죠? 고라고 하는 것이 몸 자체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심프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 몸 자체에서 느끼는 괴로움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생겨나는 괴로움하고 그 두 가지를 고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무엇이 만족의 기능인가 했어요. 희근, 소마나사 인들이야. 이 만족의 기능이라는 거는 자, 심에 속한 즐거움, 심에 속한 편안함. 심 어디 갔어? 심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이 딱가 안에서 생겨나서 행위하는 이 심에 속한 즐거움이라는 건 뭐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 내부와 관련한 게 아니라 심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 즐거움. 그럼 여기서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인식의 주관이 두 개잖아. 하나의 주관은 육내입처여서 삶이 누적된 거고, 하나는 욕탐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올라온 거잖아. 두 개의 공동 주관을 놓고 한쪽은 누적된 거인 내입처에 속한 거, 내입처 중에 몸에 속한 거, 요거죠. 아무래도 몸과 몸 아닌 거 구분되니까 내입처 중에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공동주관인 욕탐으로 참여하는 마음에 속한 즐거움, 마음에 속한 편안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개의 공동주관을 각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마나사라고 나온 거야.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속한 괴로움. 역시 그렇지 뭐. 저기서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었거든. 몸에도 마음에도 역시 마음에 속한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는 거야. 아이, 하나 빼먹었네. 다시 세 번째, 저기 소마나사 만족의 기능에서 만족의 기능이 무엇냐 하니 이렇게 심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아까 즐거움의 기능 이해할 때 보면 갈라놨었잖아. 갈라놔서 몸의 영역에 속한 거는 락근이고 고근이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심에 속한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내입처 중에서도 몸에 속하지 않는 것, 몸의 영역 아닌 것 뭐가 있어? 의와 법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의와 법 요 관계를 놓고 의라고 하는 요 부분은 심에 속한 것, 어차피 이제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심에 속한 즐거움, 편안함이 있고, 그런가 하면 대상이 되는 객관인 법을 인식하면 뭐가 돼?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와 법과 의식이 함께하는 것이 의촉이잖아. 의촉에서 생겨나는 즐거움, 이렇게 말이 됐죠. 반대로 도마나사 고뇌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지 뭐. 마음에 속한 괴로움, 불편함, 그리고 의와 법에 의한 그러니까 의촉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불편함,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락근과 고근, 희근과 우근 요 네 가지는 락과 고라고 하는 두 가지 느낌을 이렇게 몸의 영역이냐 마음의 영역이냐 요게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몸의 영역에서 진행된 인식의 결과 삼사와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 에서의 즐거움 요거는 마음에 속한 거 마음의 영역에 속한 의와 법의 인식작용에서 진행된 의촉에서 생겨나는 즐거움 이렇게 된 거지. 괴로움은 그 반대인 거야. 몸에 속한 거 몸의 영역 색성향 미촉이라는 색성향 미촉 그 영역에서의 촉에 의한 인식된 괴로움 의와 법에서의 괴로움 또는 심에 속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됐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우페카 인드리아로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박보부님이 지난번에 그 질문을 하셨던 것이 이제 여기서 제일 그렇죠. 걸리는 거지. 자, 그 부분을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평정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한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평정의 기능이라 불린다 이랬어요. 요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지? 박보부님이 사실 요 부분 때문에 제일 그 의문을 말씀하셨던 거죠. 정보부님 네네. 지금 앞에 있는 네 가지는 다 보면 네. 몸에 속한 거든 마음에 속한 거든 그 자체에 속한 게 있고 네. 그것이 자기의 영역 몸의 영역에서 인식해가지고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 네. 마음의 영역에서 즉 의와 법에서 인식해서 삼사와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 요렇게 네.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느낌과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평정에서는 어때? 그 몸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몸과 마음 상관없이 포괄해가지고 몸에 속하든 마음에 속하든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딱 하나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몸 그 자체적인 거하고 인식된 느낌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촉에서 생긴 게 없네. 촉에서. 그러니까 신에 속한 거, 심에 속한 거 하고 신의 영역에서 인식된 거 요게 이제 촉에서 생긴 수지 심에 속한 거, 인식된 거 요렇게 놓고 락그는 요 영역에서 좋은 거 락이죠. 요 영역에서 나쁜 거 고죠. 그러니까 나쁜 거 고야. 요 영역 심과 그 인식 과정에서 좋은 거 희근 나쁜 거 우근 요래 됐잖아. 그런데 지금 평정이라는 이야기 사근 우페카라는 거는 요 구분이 달라. 요 밑에 인식된 거라는 개념은 배제하고 몸에 속하든 마음에 속하든 요거를 그죠? 요 부분 없죠? 몸에 속하든 마음에 속하든 요 상태에서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님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요렇게 요 부분은 또 빠졌어. 그죠? 그러니까 이 즐겁다는 것과 편안하다는 것 수카와 사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더 좀 봐야 될 거야. 뭐 더 연구가 필요하고 수행으로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사따라고 하는 편안함 요걸 놓고 몸에 속한 거든 마음에 속한 거든 편안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니야. 그거를
우빼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요렇게 묶은 것은 락근, 희근. 고건, 랍든 고건. 그래 이게 자, 요거는 뭐지? 희근, 우근 이래 되는 건가? 요렇게 네 가지 기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 그 자체의 느낌 요것만을 가지고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으냐 요 한 가지 측면만을 제시하면서 그게 우빼까. 우페카에 대한 정의네. 요렇게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지금 또 뭐라 그래? 불고불락 사근해서 우빼까는 그대로 불고불락이라 그랬어.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박보부님이 몇 번 그 말씀하셨던 느낌이라는 게 꼭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라는 요 자리에만 있는 겁니까? 딴 데도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느낌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서 보면 우빼까 사근이라는 거는 분명히 촉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수가 락고 불고불락이잖아. 이 촉에서 생겨나는 불고불락의 그 느낌이 그대로 우빼까 인드리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이 부분은 뭘까? 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요, 아무래도 요걸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두 번째 수업은 오늘 좀 미루고, 요 얘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읍시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간에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해서 죄송하고요. 아유 근데 이러면 저게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별 수 없이 이게 아마 중간에 이 유튜브 방송이 끊어질지 모르겠다. 하여간 해봅시다. 이 느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36번 상류자에 22번 108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108번네 라고 하면서 108이란 숫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경에서 108이란 숫자는 사실 번뇌와 연결해서 나오지는 않고 요 경에서 108이란 숫자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순서대로의 108번문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순서대로의 108번문인가? 비구들이여 나는 순서대로 2가지 느낌도 설했다. 나는 순서대로 3가지 느낌도 설했다. 나는 순서대로 5가지 느낌도 설했다. 나는 순서대로 6가지 느낌도 설했다. 나는 순서대로 18가지 느낌도 설했다. 나는 순서대로 36가지 느낌도 설했다. 나는 순서대로 108가지 느낌도 설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2가지 느낌인가? 몸에 속한 것과 심에 속한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2가지 느낌이라고 불린다. 몸에 속한 것, 심에 속한 것 나왔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3가지 느낌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비구들이여 이것이 3가지 느낌이라고 불린다. 요 자리야 수고. 무엇이 5가지 느낌인가?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 요 5가지가 기능이라고만 말하자면 이게 느낌인 거야. 비구들이여 이것이 5가지 느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6가지 느낌인가? 이제 촉에서 수가 생기죠? 그래서 안촉에서 생긴 느낌, 의촉에서 생긴 느낌.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락고 불고불락이 또 나뉘어지겠지만 어쨌든 안촉에서 생긴 느낌 내지 의촉에서 생긴 느낌 6가지야. 무엇이 18가지 느낌인가? 8가지 만족의 행보와 6가지 만족의 행보와 6가지 고뇌의 행보와 6가지 평정의 행보.
이것이 18가지 느낌이라고 불린다. 요거는 이제 그리진 않겠지만 이제 따까 안에서 이제 윗따까 해서 행위가 출발하잖아요. 행위가 출발하면 이제 윗자라라고 대상한테로 접근하는 개념을 봐야 되잖아. 그럴 때 색성형 미촉법 6가지에 대해서 소마나사죠? 소마나사 만족을 가지고 대상한테로 접근하느냐, 고뇌 도마나사로 접근하느냐, 우페카 평정으로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행위의 이 영역에 들어가면 어때요? 즐거움과 이게 없는 거지. 락근과 고근이 배제되고 행위의 영역에 가서 요 3가지만 심에 속한 것 요렇게만 되는 거죠. 무엇이 36가지 느낌인가? 6가지 세간에 연결된 만족, 6가지 출리에 연결된 만족, 6가지 세간에 연결된 고뇌, 6가지 출리에 연결된 고뇌, 6가지 세간에 연결된 평정, 6가지 출리에 연결된 평정. 이것이 36가지 느낌이라고 불린다.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무엇이 108가지 느낌인가? 과거의 36가지 느낌, 미래의 36가지 느낌, 현재의 36가지 느낌. 이것이 108가지 느낌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느낌이 108가지로 나오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108번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느낌이라는 게 고통. 욕탑으로부터 욕탑의 참여에 의해서 오는데 욕탑의 뿌리에 뭐가 있어? 번뇌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08가지로 느낌이 설명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108가지 형태의 번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볼 수는 있어. 자, 이렇게 느낌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다시 드린 거, 맞지마니까야 59번 많은 경험경이에요. 많은 경험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반짝강가 건축가가 우다이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우다이 존자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반짝강가 건축가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 우다이여, 세종께서는 몇 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까? 건축가여, 세종께서는 3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건축가여, 세종께서는 이런 3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반짝강가 건축가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 우다이여, 세종께서는 3가지 경험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종께서는 2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즐거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경험입니다. 대덕이시여,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에 대한 세존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다이 존자는 3가지 느낌이 있다. 이거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하고 반짝강가 건축가는 2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 요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둘 다 똑같다. 사실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야. 3가지 느낌도 말해주고 2가지 느낌도 말해줬다면, 여기서 2가지 느낌은 신에 속한 거, 심에 속한 거 이게 아니죠. 락과 고 2가지라는 거야. 왜 부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어, 네가 잘못 들었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어떤 차이를 보아야 하느냐, 이런 측면인데, 이제 부처님은 이 경의 이제 중심 주제가 반짝강가 건축가가 말하듯이 2가지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2가지 경험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락과 고의 느낌이라면 이제 그것보다 더 뛰어난 느낌이 있다. 그 뛰어난 느낌은 어디서 오겠어? 일상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죠. 수행자에 의해서 이 수행이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수행의 성과로 생겨나는 정말 뛰어난 느낌들이 있잖아. 그러한 뛰어난 느낌을 따로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내지 상수멸, 그래서 깨달음까지 가는 이러한 그 수행의 성과로 얻어지는 이러한 뛰어난 느낌들을 따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우다이 존자가 나는 부처님한테서 세 가지 느낌으로 배웠어 라는 것도 틀린 게 아니야. 왜냐하면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뛰어난 훌륭한, 그러니까 높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뛰어난 느낌이 있거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에이 그게 원래는 두 개고 하나는 수행의 성과로 우리가 얻어내는 거요, 다른 거요,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니잖아. 요렇게 이제 설명하고 어떤 뛰어난 느낌이 있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많은 경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한 그 뛰어난 느낌, 의로이 불고불락,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야? 이거는 말하자면 니라미사 위다나가 되겠죠. 개발된 느낌? 개발된 느낌이라고 이거는. 그럼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무언가를 대상으로 그 대상과의 삼사와 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우백가를 말하면서 몸과 마음에 속한 편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요 느낌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는 개발된 느낌이어서 대상에 대한 삼사와 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수행이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개발되어서 생겨나는. 근데 그 느낌이 어떻게 표현돼요? 환희, 희열, 몸의 진정, 그리고 행복하면 삼매에 들고, 그 이후도 다 이런 행복한 느낌을 성취해서 머무는 요래 나오잖아? 그거는 그러한 그 삼매에서 이게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고 해서 신과 촉과 신촉에 의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행이 높아지는 그 가운데에서 삼사와 촉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나한테서 생겨나서 경험되고 있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백가를 말할 때는 촉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촉 없이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인 우백가가 불고불락의 느낌이다라고 말해서 이 수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야? 이것도 역시 비록 그렇게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고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 좋은 거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하고, 나한테 좋은 느낌이 지금 내 몸이나 마음에 이렇게 특별한 뛰어난 개발된 느낌이 느껴지고 있구나 라는 요거를 말하자면 삿띠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수념처에 보면 락고불고불락에 개발되지 않은 락고불고불락, 개발된 락고불고불락, 요거 삿띠하는 거잖아. 삿띠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수행의 결과로 생겨난 이러한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나의 상태를 아는 거, 삿띠하는 건 어때?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이런 환희가, 이런 행복이 있다, 이런 평정이 지금 나한테 느껴지고 있다, 경험되고 있다라는 거를 삿띠해가지고 알을 거 아니야. 삿띠해서 안다라는 건 뭐야? 바로 그 느낌을 인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삼사와 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수행의 성과로 생겨나지만, 지금 나한테 이러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고 있다라고 내가 아는 데에는 그 느낌이 법의 자리에 들어가겠지? 그 느낌이 인식되어야 내가 아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법우님이 몇 번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저도 사실은 어려워서 이해보자 했던 그 내용이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생겨나기는 삼사화합 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느낌이 아니야. 라꼬는 다 그렇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데 생겨난 그 개발된 느낌을 내가 지금 이러한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라고 내가 알려면 그거는 법이라는 게 수상행위잖아. 그 내 안에 있는 몸에 속하든 마음에 속하든 내 안에서 지금 그러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 것을 그거를 순영처럼 해가지고 내 안에 있다라고 촉해가지고 이 불고불락의 느낌이 알려져야 된단 말이지. 생겨나는 거는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그것이 나한테 경험되려면 내가 알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해에서 느낌이라는 거는 어쨌든 다 삼사학 촉에서 촉에서 생겨나는 이 자리로 모인다. 그죠? 이 자리로 다 하여간 집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생겨나는 과정, 약간 표현도 어려워. 그 부분을 말하자면 이거는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 아니고 높은 수행의 성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잠깐만, 지금 있잖아요. 내가 아까 준비를 잘못해서 이 유튜브 방송이 이제 꺼질 거야.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되면 요 경까지 해가지고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한 거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행의 가라앉음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수의 가라앉음까지 설명을 한 거로 하고, 일단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친 거로 하고요. 아마 이제 잠깐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랬잖아. 그 수업 꺼진 적이 있었지. 요렇게 그냥 마치고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끼리 좀 대화를 하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